안녕하세요. 외과 의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난소암하고 또 외과 의사, 외과 수술과 어떤 또 연관이 있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 안에 여러 장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외과에서 대부분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하는데, 몇 개의 장기는 외과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다른 전문적인 진료과가 있는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콩팥, 신장이죠. 콩팥하고 방광하고 콩팥과 방광이 연결되는 요관, 요런 장기는 남자애들의 경우에 이제 배 안에 있는데 요런 장기는 비뇨기과에서 담당합니다. 비뇨기과에서 신장암이 생긴다든지 방광암이 생긴다든지 또는 그러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자궁이나 난소가 또 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장기는 또 외과에서 치료하진 않고 부인과에서 산부인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 전에 어떤 신장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자궁이나 난소에 병이 있어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치료할 수 있는데, 예기치 않게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기치 않게 저희들이 수술하다가 갑자기 우연하게 예기치 않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콩팥에 문제가 있다든지 요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방광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을 연락을 해서 치료하게 되고 수술을 같이 하게 되고요. 또 수술하다가 자궁이나 난소에 문제가 발견되면 또 산부인과를 선생님을 연락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또 반대로 비뇨기과에서도 수술하다가 콩팥이나 요관이나 방광을 수술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외과의 어떤 진료가 필요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치료하게 되고, 부인과에서도 자궁이나 난소 수술이나 치료하다가 어떤 외과적인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서 또 같이 협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큰 병원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어떤 치료는 예기치 않은 경우가 한 번씩 발생하거든요. 도와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 큰 장점이고, 그래서 이제 작은 병원에 비뇨기과나 부인과가 같이 협진할 수 없는 병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무진장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큰 병원의 장점이 또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와서 난소암 얘기를 하죠.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소에 이제 국한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심해지게 되면 배 안의 다른 장기로 퍼지게 됩니다. 퍼져서 큰 창자라든지 작은 창자, 장관막, 복막, 위장, 간, 비장, 횡격막 이런 곳에 퍼지게 되거든요. 퍼지게 되는데, 그렇게 퍼지게 되면 그것도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일전에 제가 위암이나 그런 걸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위암 경우에는 배 안에 위장에 원래 국한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큰 창자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비장이라든지 이런 게 간이나 이렇게 퍼지게 되면 복막에 퍼지게 되면은 그것을 제거한다고 해서 환자의 어떤 생존 기간이 완치는 어렵고요. 생존 기간이 더 연장되고 하는지가 잘 않습니다. 그런 생존 연장의 효과가 별로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종양이 이만하면은 종양을 다 줄여주는, 여러 곳에 있으면 다 제거해서 종양의 어떤 양을 줄여주는 그런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소암 경우에는 연구를 해보니까 종양의 양이 있으면 난소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개 종양의 양이 있으면 이것을 줄여주는 수술을 하면 환자 예후가 생존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종양입니다. 그래서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배 안에 퍼져 있으면 난소와 자궁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퍼져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예후를 좋게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외과 의사가 또 도움을 요청하시면 외과에서 적극적으로 또 절제를 하게 되죠. 그런 특징이 있어서 한 번씩 난소암이 심한 경우에는 외과에서 자주 수술을 같이 하는 편입니다. 주로 퍼지는 것은 난소가 바로 이제 큰 창자 옆에 있기 때문에 직장이랑 S자 결장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거해야 되고, 또 더 퍼져서 큰 창자 전체나 또는 복막에 퍼져 있으면 큰 창자 전체도 제거해야 되고, 복막도 한꺼풀 벗겨내듯이 이제 다 벗겨내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배안을 덮어 싸는 이제 대망이라는 오멘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위장과 큰 창자에 붙어서 배안을 덮어주는 일종의 보호막인데요. 그게 있는데 거기도 이제 잘 퍼집니다. 암이 잘 퍼지기 때문에 거기에도 병변이 있으면 제거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비장에도 퍼져 있으면 제거하게 되고, 또 뭐 위장에도 많으면은 또 위장도 제거하게 됩니다. 뭐 간 같은 경우에는 퍼져 있더라도 제거를 못하죠. 왜냐하면 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장기이기 때문에 간을 제거하고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하지는 못하고 뭐 일부분에 퍼져 있다면 간을 약간 절제하는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에 퍼져 있는 경우에는 소장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소장도 일부 절제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 절제할 수는 없고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배안에 어떤 제거할 수 있는 장기에 암이 퍼져 있다면 최대한 제거해 주는 것이 환자가 살아가는데 뒤에 살아가는데 더 좋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외과에서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큰 창자를 다 제거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뭐 우리 회장루라고 장루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식사하면 장루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뭐 난소나 자궁을 제거하고 또 우리 외과에서도 여러 장기를 제거하고 하면 당연히 수술 시간도 상당히 길어지고요. 뭐 출혈도 꽤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환자가 또 젊지 않고 고령인 경우에는 그렇게 긴 수술, 뭐 여러 장기를 다장기 합병절제, 또 뭐 수술 전에 또 원래 다른 지병이 있었다면 이러한 큰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이제 수술의 어떤 과중함을 견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어떤 뭐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뭐 여러 뭐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고 하면은 외과에서 또 환자를 전과받아서 치료해 드리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과적 중환자 관리라고 중환자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 환자가 뭐 치료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는 부인과로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여러 장기를 제거하고 또 피도 많이 나고 해서 불안정해지면 수술 마치고서는 또 제가 외과에서 이제 전과를 받아서 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고, 또 어지간하면 호전되죠, 그죠? 어지간하면 호전시켜서 회복시켜서 일반실로 다시 전실하고 또 부인과로도 다시 전과를 해서 수술 뒤에는 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과에서 항암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소암 경우에는 뭐 원래 부인과에서 치료하고 저희 외과랑은 관계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수술을 또 같이 해야 되고 여러 장기를 어째 보면은 난소나 자궁 제거하는 것보다 배 안에 퍼져 있는 것이 많으면 외과 수술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외과 수술이 훨씬 더 수술 시간이 길고 피도 더 날 수 있고 더 큰 부담의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조금 전도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인과 질환이지만 외과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수술하고 또 수술 후에는 또 이렇게 중환자 치료도 해드리고 해서 이제 결국 다시 환자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그 난소암이 우리 배 안에 있지만 외과에서도 같이 수술하고 또 수술도 크고 또 수술 뒤에도 중환자 치료 같이 해야 된다는 거, 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